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폭삭 주저앉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 무너진 잔해 속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휘어진 철골과 뒤엉킨 구조물을 헤집고 수색을 벌이던 대원들이 오늘 오전 매몰자 3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구조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를 진행 중인 다른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매몰 위치가 확인돼 밤새 구조 작업을 벌였던 40대 작업자도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근처에 매몰된 다른 1명 역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고 사망 추정 인원은 2명입니다. 소방당국은 아직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매몰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구조물 잔해와 자재 등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대원들이 직접 투입돼서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헤쳤어. 이렇게 구조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 도착한 대형 크레인 등의 사용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철골 등을 섣불리 움직이다 매몰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추가 붕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 붕괴 사고 충격으로 이미 발파 철거 준비 작업이 끝난 다른 타워까지 무너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주변 건물 안정화 작업을 일단 중단하고 구조용과 내시경 카메라 등 가용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매몰자를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20층 건물 높이의 대형 철제 구조물이 밑동이 꺾인 채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엿가락처럼 휜 철골이 뒤엉켜 산을 잃었고 남아있는 윗부분도 언제 무너져 내릴지 위태롭게만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한국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에 있는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앰뷸런스 와서 뒤돌아보니까 저기 소리가 크게 난 게 아니고 그냥 살못이 탁 내려앉으면 그렇게 된 거라 가지고 소리가 안 났어요.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가운데 2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7명은 구조물 잔해에 매몰됐습니다. 구조된 작업자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2021년 가동이 중단돼 지난달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시설물의 높이는 약 60m인데 작업자들은 그 중간 지점쯤에 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부산과 대구 등 4개 시도 소방본부의 특수대응단 등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2명은 처음부터 빨리 조치를 해가 나와 있어가지고 빨리 대피를 이송을 했고 2명은 매몰된 상태에서 지금 발견을 주가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수습, 특히 인명구조에 장비와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울산 신항을 끼고 들어선 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한 구조물은 1981년 완공된 보일러 타워입니다. 벙커 시유를 연료로 만든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엔 3개의 발전 설비가 있는데 2021년 발전 수명이 완료돼 사용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오는 16일 예정된 발파 작업을 앞두고 구조물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 등을 미리 잘라놓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구조물을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기둥들을 잘라낸 다음에 나중에 11월 16일 날 폭파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 25m 높이에서 구조물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일어난 겁니다. 작업자 9명은 발파 철거 전문 하청업체 소속으로 1명은 정직원, 나머지 8명은 계약직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정부는 즉각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